이거 답이 오답 같죠? 이것도 역시 오답이죠. 이 문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쉐이크입니다. 기출문제들을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모집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때다.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은 내가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한다. 그들과 함께 좋아요를 주고받다가 깨닫게 된다. 세상이 정말 페이스북과 같다면 이렇게 엉망진창일 리 없지 않은가. 페이스북은 내게만 좋은 세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신기하게도 모두에게 각자 좋은 세상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각자 맺은 친구 관계, 거절한 친구 요청, 좋아요한 것과 화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올린 모든 사진과 글을 분석해서 각자에게 좋은 세상을 뉴스라며 보여준다. 이렇게 유능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사고를 쳤다. 아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또 드러났다고 해야겠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각자 좋은 뉴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광고주에게 이용자 정보를 팔아 돈을 벌어왔다.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인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14일 폭로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터넷 광고 판매에서 세상을 망친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을 불태우는 방법과 같은 범주가 이용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한다.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증거 범죄를 묘사하는 내용을 용인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의 탐사 보도가 계속되자 페이스북은 즉각 해명하고 사과에 나섰다.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페이스북이 인식하지 못했기에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물론 페이스북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알고리즘의 설계자여 가리자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얼마든지 편향적이거나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 예컨대 구글 검색 결과가 그렇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단어를 검색창에 넣은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포털 뉴스도 마찬가지다. 포털 뉴스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자는 애초부터 그 자신이 포털에서 주로 어떤 뉴스를 봤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인터넷 활동가 일라이 파리서는 이런 현상을 여과기 거품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이에 플랫폼의 고유한 알고리즘이 여과기처럼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과기를 통해 밖에서 거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여과기 거품은 일단 인지적 편향을 낳는다. 인터넷에서 진보적인 친구를 구하고 개혁적인 주장을 펼치는 자는 실은 보수주의자의 영역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도파의 유보적 견해나 독립파의 변심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하고 듣고 싶지 않은 발언을 거르겠다는 게 왜 문제인가? 이는 실로 인식의 문제를 넘어선다. 여과기 거품 속에서 개인은 거품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거품을 넘어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을 놓고 조사가 한창 중이다. 조사 중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있다. 2015년 여름부터 러시아의 한 광고회사가 페이스북에 10만 달러 상당의 광고를 집행했는데 그 내용 중 인종 갈등과 성소수자 사안과 같은 미국 유권자를 이념적으로 분열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질문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해서 쓰고 정리해서 말해보라. 자,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쓰고 정리하는 건 가능하겠죠. 요걸 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뉴챗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물어볼게요.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광고주에게 사용자 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미국 언론의 탐사 보도로 인해 인터넷 광고 판매에서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알고리즘의 설계자와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고 이를 여과기 거품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네.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엘리자베스 뉴턴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 후 각각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주었다. 두드리는 사람의 역할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노래가 적힌 목록을 받고 그 목록에서 하나를 골라 노래의 리듬에 맞춰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듣는 사람은 노래 제목은 모른 채 그 소리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히게 하였다. 두드리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답을 맞출 확률을 짐작해 보라고 했을 때 대답은 50%였다. 그러나 실제로 듣는 사람이 정답을 맞힌 경우는 2.5%였다. 자, 챗GPT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연속해서 할 건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실험에서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말해보라. 올바른 과학적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와 유사한 사회 현상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시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뉴챗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정확하게 맞히기 위해서 오직 노래 리듬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사람들은 노래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만 참여하고 노래의 리듬은 물론 가사나 멜로디 등 노래의 다른 측면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드리는 사람들은 노래 제목에 맞출 확률이 50% 예상되지만 듣는 사람들은 노래의 리듬에 집중하고 나머지 측면들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은 확률인 2.5%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는
리듬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정보들을 고려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거 답이 오답 같죠? 두드리는 사람은 멜로디를 알고 있고 듣는 사람은 멜로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드릴 때 자기는 이게 솔이고 미고 라고 이런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드리는데 상대방은 이 똑같은 두드림 소리만 듣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오답이네요. 근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험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연속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예, 노래의 리듬 외에 다른 측면들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드리는 사람들은 노래 리듬 외에도 멜로디 다른 측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측면으로 따라서 이러한 효과적인 통제에 대한 실험이 추정된다. 미흡함 또한 실험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답이죠. 이 문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두드리는 사람은 노래 리듬 위에 가사 멜로디 등 노래의 다른 측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마 이 노래를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측면이 두드리는 사람들이 노래에 맞추는 데 영향을 미쳤죠. 그죠? 본인은 아니까. 따라서 이러한 다른 측면도 효과적인 통제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미흡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의 수가 많다고 더 많은 사람이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과학적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과학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춰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 제어된 실험 환경, 재현성,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굉장히 청산유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을 요약하는 건 잘 하는데 자신 이 실험의 의도를 모르면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유사한 위 실험과 이렇게 물어볼게요. 경험한 적이 있대요. 과거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역할과 노래 제목을 맞추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친구는 노래 제목을 맞추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맡은 저는 노래 리듬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래 제목을 생각해내기 어려웠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역할을 맡은 친구도 노래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제목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느낀 것은 실험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슷하게 같은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른 사람과 제목을 맞춘 사람의 역할에 따라 인지 능력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가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유사하지 않고요. 실험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말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같은 노래를 듣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위 실험과 연관하여 유사한 사회 현상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인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독일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은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서 얻어지는 합의된 지식이나 의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룹 내에서 지식이나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 내의 일부 참여자들이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참여자들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던 집단지성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췄네요. 네, 중간에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이 실험이 한쪽 집단에선 50%, 한쪽 집단에선 2.5%를 맞췄다는 게 상황은 정말 지금 정확하게 챗GPT가 이해를 못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건 참 재밌죠. 네, 경험, 이런 노래를 불렀다던 경험이 있다고 챗GPT가 얘기를 합니다.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